2026년 D&D 파마텍이라는 회사에 투자하고 계시거나 또 관심 있으시다면요. 아마 달력에 동그라미를 막 쳐놓고 매일 숨죽여 기다려야 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중요한 이벤트들이 꽉 차 있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회사의 명운을 건 굵직한 이벤트들이 상반기에만 2개, 아니 3개나 몰려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 회사의 2026 캘린더를 한번 쫙 펼쳐놓고 어떤 기회와 위험이 숨어 있는지, 또 각 관문들을 어떻게 넘어야 하는지 하나씩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과연 2026년은 D&D 파마텍이 기업가치 재평가라는 이 숙제를 풀어내는 원년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답하려면 2026년을 하나의 키워드로 먼저 정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키워드요? 네, 저는 이중 엔진 모멘텀의 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중 엔진? 네, 첫 번째 엔진은 MASH, 그러니까 대사이상성 지방간염이라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시장을 겨냥한 신약 DD01의 최종 성적표 공개고요. 아, DD01이 첫 번째 엔진. 그리고 두 번째 엔진은 지금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비만 치료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경구용 치료제 DD02의 잠재력 검증입니다. 먹는 비만 이야기요? 맞습니다. 이 두 개의 엔진이 동시에 그것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가동되는 거죠. 정말 기대되네요. 특히 여기서 글로벌 빅파마인 화이자가 이 회사의 파트너사인 메세라를 인수했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아, 그 소식이 있었죠. 이게 단순한 호재가 아니라 우리가 너희 기술을 믿는다는 공식적인 보증수표를 받은 것과 같아요. 개발 과정의 안정성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는 신호입니다. 보증수표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럼 그 운명의 2026년 첫 단추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시작부터 스케일이 엄청납니다. 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네. 이게 그냥 행사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다 모여서 우리 기술이 이만큼 좋다고 뽐내고 거물급 투자자나 빅파마들은 옥석을 가리는 말 그대로 별들의 전쟁 같은 곳이죠. 맞아요. 매년 초청받는 국내 기업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니까요. 그렇죠. 여기에 발표 기업으로 선정됐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D&D 파마텍이 APC 트랙 발표 기업으로 선정돼서 바로 이 MAS의 치료제 DD01의 임상 이상 중간 결과를 발표한다고요? 네, 12주 24주차 데이터인데요. 이건 사실상 전 세계 빅파마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기술 이전 설명회, 그러니까 일종의 쇼케이스 성격을 갖는다고 봐야 합니다. 쇼케이스요? 네, 자료를 보면 이미 여러 글로벌 빅파마와 미팅이 잡혀 있다고 하잖아요. 아, 그럼 이 쇼케이스에서 보여줄 무기, 즉 데이터의 퀄리티가 가장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중간 결과 데이터?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 부분이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미 공개된 12주차 데이터를 보면요. 약물을 투여한 환자들의 평균 간지방 감소율이 무려 62.3%였어요. 62.3%요? 네. 반면에 가짜 약을 먹은 위약군은 8.3%에 그쳤고요. 차이가 엄청나네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경쟁 약물로 꼽히는 베링거인겔하임의 서버듀타이드라는 약이 있거든요. 네. 그 약이 48주, 그러니까 거의 1년 가까이 투여해서 64.3%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경쟁사는 1년 걸려서 이룬 성과를 D&D 파마텍은 단 3개월 만에 거의 따라잡았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건 단순히 효과가 좋다는 걸 넘어서요. 치료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잠재력을 보여준 거예요. 아, 환자 입장에서는 더 짧게 치료받고 비슷한 효과를 보는 거고, 제약사 입장에서는 이건 게임의 룰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바로 이 지점에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군침을 흘리면서 이번 JP모건 컨퍼런스 발표를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베스트 인 클래스, 동급 최강 신약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데이터로 증명하는 첫 번째 무대인 셈이죠. 와, 1월부터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고 시작하는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상반기 내내 시장의 시선을 사로잡을 또 다른 주인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주사제가 판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 먹는 약이 등장한다는 소식, DD02 이야기인데요. 이건 정말 파급력이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은 효과는 확실하지만 매번 주사를 맞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먹는 약 개발은 모든 제약사들의 꿈과 같은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 건가요?
비만 치료에 쓰이는 GLP-1 같은 펩타이드 약물은 기본적으로 단백질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삼키면 위에서 나오는 소화 요소에 다 녹아버려요. 아, 효과를 보기도 전에 사라지는 거군요. 네. 그래서 주사로 직접 혈관에 넣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단백질이라 소화가 돼버린다. 그럼 D&D 파마텍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건가요? 여기서 D&D 파마텍의 핵심 기술인 오랄링크 플랫폼이 등장합니다. 오랄링크요? 네.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약물에 일종의 특수 방탄조끼를 입히는 기술이에요. 방탄조끼요? 네. 이 방탄조끼가 위산과 소화 요소의 공격을 막아내고 약물이 가장 흡수가 잘 되는 소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하도록 보호해 주는 거죠. 비유가 재밌네요. 이 기술을 적용한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바로 DD0이고 그 초기 임상 결과가 2026년 상반기에 공개됩니다. 그 기술력은 어느 정도로 평가받고 있나요? 전임상, 그러니까 동물 실험 데이터를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비글견 실험에서요. 현재 유일하게 상용화된 경구용 펩타이드 당뇨약인 노보노디스크의 리벨서스와 비교를 했는데 네, 경구 흡수율이 최대 10배 이상 높게 나왔어요. 10배요. 굉장히 인상적인데 솔직히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거요? 동물 실험에서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이 리스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주 정확하고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바이오 투자의 가장 큰 어려움이죠. 그쵸.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화이자의 역할이 중요해져요. 아, 화이자. 화이자는 원래 자체적으로 경구용 비만약을 개발하다가 부작용 문제로 포기했거든요. 그랬었죠. 그리고 그 대안으로 선택한 회사가 바로 D&D 파마텍의 파트너사인 메세라입니다. 아하. 세계 1위 제약사가 수많은 후보들 중에서 오랄링크 기술의 잠재력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베팅을 한 거예요. 이건 동물 실험 데이터가 실제 임상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거물이 돈으로 증명해 준 셈이라 아, 투자자 입장에서 리스크를 상당 부분 줄여주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 DD02의 초기 데이터 발표는 단순히 D&D 파마텍만의 시험대가 아니라 화이자의 선택이 옳았는지를 증명하는 첫 번째 결과물이기도 한 거죠. 그렇군요. 화이자라는 이름이 단순한 파트너십,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 1분기 JP모건 컨퍼런스에서 DD01로 기대감을 높이고 상반기 중 DD02의 초기 데이터로 또 한 번 시장을 흔들고 정말 숨가쁘게 달려가는데 2020년 상반기의 하이라이트, 그 정점이 2분기 5월경에 찾아옵니다. 네. MASH 치료제 DD01의 48주 최종 결과 발표. 이건 앞서 나온 중간 결과와는 차원이 다른 거죠. 네. 이건 말 그대로 운명의 순간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이벤트를 이분법적 절벽 사건, 마이너리 클립 이벤트라고 불러요. 이분법적 절벽 사건이요? 성공과 실패, 단 두 가지 결과만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기업 가치가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말 그대로 절벽 같은 순간이라는 뜻이죠. 와, 용어 자체에서부터 긴장감이 느껴지네요. 월드컵 결승전 승부차기 마지막 키커로 나서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랄까요? 하하, 정확한 비유입니다. 성공하면 영웅이 되지만 실패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피말리는 순간이겠어요. 그렇죠. 이번 최종 결과에는 FDA 허가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인 간 조직 생검 기반 섬유화 개선 데이터가 포함돼요. 간 조직 생검이요? 네, 쉽게 말해 반이 얼마나 딱딱해졌는지를 직접 조직을 떼어내서 확인하는 건데 이걸 개선했다는 걸 데이터로 입증해야만 신약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성공 시나리오부터 보면 메쉬 시장은 약 44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데 아직 FDA 승인 신약이 단 2개뿐인 거대한 블루오션이에요. 네. 여기서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온다. 이간 수조 원대 기술 이전 계약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D&D 파마텍은 이미 FDA로부터 신속 심사, 일종의 하이패스티팩까지 받아놓은 상태라 그 가치는 더욱 커지죠. 반대로 실패 시나리오도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물론이죠. 이 메시 임상 원래부터 성공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메시 임상이 악명 높은 이유가 바로 이 섬유화 개선을 입증하기가 지극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글로벌 빅파마들도 여기서 고배를 마셨죠. 그리고 D&D 파마텍 역시 과거 2023년에 파킨슨병 치료제 NLUL-01의 임상 이상에서 쓴맛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그때 데이터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었죠. 네, 바이오 투자는 이처럼 언제나 실패라는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DD01의 결과는 그야말로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겁니다. 정리해보면 상반기는 DD01과 DD02라는 두 개의 핵심 파이프라인에 거의 모든 것을 거는 그야말로 올인의 시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만약 둘 중 하나라도 잘못되면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건데 이런 리스크를 관리할 다른 계획이나 안전장치는 없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TLYL012라는 세 번째 파이프라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7Y016 네, 아마도 하반기쯤 미국에서 임상 일상 개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DD01이나 DD02와는 전혀 다른 질환을 타겟으로 합니다. 어떤 질환이죠? 만성 췌장염이나 전신경화증 같은 희귀 섬유화 질환 치료제예요. 아, GLP-1 계열이 아닌 전혀 다른 약이군요. 네, 투자 관점에서 이게 중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말씀하신 대로 리스크 분산 효과가 있어요. 포트폴리오 다각화군요. 그렇죠. 모든 계란을 GLP-1이라는 한 바구니에 담아두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이죠. 둘째, 이 약은 이미 미국 FDA로부터 희귀 의약품 지정 ODD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희귀 의약품 지정이요? 이건 일종의 정책적 혜택인데 개발에 성공하면 7년 동안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다른 경쟁사들이 복제약을 만들 수 없게 막아주는 거죠. 당연히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계획은 좋은데 신약 개발에는 결국 돈이 필요하잖아요? 특히 미국에서 임상을 하려면 자금이 많이 들 텐데 실행 가능성은 어떤가요? 그게 바로 세 번째 의회, 자금 확보입니다. 자금도 확보가 됐군요. 네,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 연구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TLY012 임상에 필요한 자금을 성공적으로 확보했어요. 이건 단순히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계획을 실행할 실탄까지 장전해 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상반기의 빅 이벤트 결과와는 별개로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정말 캘린더가 꽉 차 있네요. 1분기 JP모건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상반기 내내 DD01과 DD02의 운명을 건 결과 발표가 이어지고 하반기에는 TLY012로 새로운 성장 동력의 텄삽을 떼고 그렇죠. 그야말로 숨 쉴 틈 없는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이 투자자에게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최종적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2026년은 D&D 파마텍이 그동안 쌓아온 기술의 가치를 시장에서 숫자로 직접 증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가가 완전히 재정이 되는 결정적인 해입니다. 주가가 재정이 된다. 네, 특히 화이자라는 거대한 파트너를 등에 업으면서 개발 안정성은 확보했으니 이제 모든 것은 임상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려 있어요. 성공이냐 실패냐 그 결과에 따라 기업의 레벨이 달라지는 그야말로 퀀텀 점프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반기는 DD01과 DD02의 결과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릴 수 있는 올인의 시기, 그리고 하반기는 그 결과와는 별개로 장기적인 안정성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시작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DD01과 DD02라는 개별 신약 후보 물질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네, 그랬죠. 여기서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D&D 파마텍의 진짜 핵심 가치가 이 개별 약들이 아니라 이 약들을 가능하게 만든 오랄링크라는 플랫폼 기술 그 자체라면 어떨까요? 아, 약이 아니라 기술 자체의 가치요?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방탄조끼 기술이 단순히 비만약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현재 주사로만 맞을 수 있는 수많은 고가의 펩타이드 의약품들, 예를 들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나 특정 항암제, 심지어는 백신까지도 모두 먹는 약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그건 정말... 마치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CPU 칩을 만드는 인텔처럼 D&D 파마텍이 신약 개발의 핵심 부품인 경구 전달 기술을 공급하는 회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플랫폼 기업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이 회사의 장기적인 파트너십과 기업 가치는 과연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2026년의 이벤트들을 바라보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 될 겁니다.